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영상은 1월이 끝나기 전에 꼭 올리고 싶었는데 벌써 2월의 시작이네요. 오늘은 공간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청소가 서툰 사람이에요. 치우려고 시작하면 오히려 짐을 더 늘어놓는 스타일, 딱 그게 저였습니다. 정리 좀 못하면 어때 하고 넘기다가도 가만히 보면 무엇을 남기고 버릴지 선택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삶을 대하는 태도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요, 이제야 좀 정리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록도, 주변 환경도요. 이상하게 올해의 1월은 거창하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던 신년이었는데요. 대신 하나씩 정리해가는 시간을 충분히 보낸 한 달이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면서 조금은 경건한 마음도 있었어요.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내 온기를 이 공간들에 넣어주자. 왜 사랑받는 사람은 그 사람 주변의 분위기까지 예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공간도 나에게 예쁨 받는 곳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좀 웃기죠? 이번엔 공간마다 질서를 잡아줬습니다. 여기는 이걸 하는 곳, 여기는 이걸 두는 곳, 이렇게요. 저한테는 좀 엄격한 단어를 써야 지켜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공간에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고 그 규칙을 따르려 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충분히 상상해보고 스스로 납득이 돼야 배치를 시작하다 보니 1월 중순까지는 새벽 3시에 잠드는 날도 꽤 많았습니다. 공간이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저도 자연스럽게 그 규칙을 지키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요. 그리고 실제로 정리된 공간에서 1월을 살아보니 공간의 질서가 잡힐 때 그 안에 머무는 저의 태도도 자연스럽게 교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공간들을 정리했는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현관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곳이 침실입니다. 사실 이곳을 서재로 꾸밀까 고민도 많았는데요. 늘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기에 제게 서재는 언제나 1순위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키워드가 숙면이 되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잘 자고 잘 회복해서 가장 안정된 나를 만드는 것. 그게 올해 저의 목표라서 이 방을 침실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만큼은 어떤 역할도 맡기지 않기로 했어요. 오직 쉬는 공간. 시선을 끄는 물건들을 덜어내고 잠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지워냈습니다. 새로 들인 작은 액자 하나와 아늑한 조명 하나. 이 공간의 분위기를 완성해주고 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저는 무조건 이 조명부터 켜둡니다. 다른 공간에 있더라도요. 조명이 켜진 이 방이 마치 저를 기다려주는 느낌이라 다른 일을 하다가 잠드는 시간이 늦어질 때도 그래, 이제 쉬러 가자.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이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제 생활 패턴에도 조금씩 규칙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드는 이 몽환적인 빛을 좋아하는데요. 여기에서라면 정말 잠이 잘 오겠다. 그 생각 하나로 침실을 정했는데 지금은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방인데요. 주방은 동선을 조금 수정해 봤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방 가운데에 영양제 자리를 만든 거예요. 사실 한동안은 영양제를 끊는 영양제 다이어트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매일 똑같은 반찬만 먹지 않듯이 영양제도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유연하게 챙겨주면 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제 영양제를 건강한 간식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군것질 대신 몸에 좋은 걸 먹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영양제끼리 상호작용 효과로 항산화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구분해두고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영양제들은 한 번에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고, 또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도 메모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번 주반 정리의 치트키는 레일 선반입니다.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던 소스통들까지 한 번에 쓰러지지 않고 꺼낼 수 있어서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냉동실은 제 생활 패턴에 맞춰서 칸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문을 열 때마다 상기하게 되어 참 좋았습니다. 첫 번째 칸은 파, 고춧가루, 마늘처럼 요리를 잘 해먹을 때 쓰는 그런 기본 재료들. 두 번째 칸은 고기류인데, 건강한 다이어트를 시작할 거라 닭가슴살을 메인으로 잘 보이게 배치하고, 옆쪽에는 블루베리나 다른 식품들을 넣어놨습니다. 또 칸 가장자리에는 봉지로 된 닭가슴살,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기타 고기류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넣어놨습니다. 맨 아래 칸은 국이나 사골 베이스, 소분해둔 음식들인데요. 사실 제가 요즘 식사할 때마다 울렁거림이 심해서 한 입 먹어보고 그날그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정해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공부와 일에 집중하면서 식습관이 꽤 단조로워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안 먹어본 음식들을 새롭게 시도해보는 중입니다. 사온 음식을 세네끼로 미리 소분해두면 식비도 아끼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냉장고 역시 질서가 생겼습니다. 맨 아래 칸은 김치와 국들, 중간 칸은 밑반찬들, 맨 위 칸에는 소스와 계란인데요. 여기서도 또 제 강력 추천템은 회전 트레이입니다. 투명해서 그리고 깔끔해서 냉장고 안이 훨씬 고급스러워 보여요. 마지막으로 주방 옆 사이드 테이블에 린넨천을 슬쩍 깔아주니 주방의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기분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욕실입니다. 욕실은 이번 청소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들인 공간인데요. 저는 카페에 가거나 회사 면접을 보러 갈 때도 화장실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공간 전체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더라고요. 단순히 청결 문제를 넘어서서 공간이 주는 전체적인 아늑함 자체가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욕실만큼은 집 안에서 가장 청결하고 반짝이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쪽에는 치약거리와 양치컵을 공중부양 아이템들로 바꿔서 물때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것만 올려두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옆에는 15분짜리 모래시계를 두었습니다. 원래 용도를 잃고 방황하던 물건이었는데 욕실에 두니 샤워하면서 두피나 데콜테 마사지 할 때도 시간 감각을 잡기 딱 좋더라고요. 문 뒤편에는 청소 도구들을 보이지 않게 숨겨뒀는데요. 이 중에서도 스키즈가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샤워한 후에 바닥 물기를 쓱 밀어주면 금방 뽀송뽀송해져서 정말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욕실 수납장 배치도 조금 바꿨는데요. 원래는 팩을 방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납장에 넣어두니 씻고 나오자마자 바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동선이 됐어요. 화장솜도 용도에 따라 시루코토와 일반 솜을 구분해 팩용과 아이 메이크업 제거용으로 나눠 담아놨고요. 그리고 그 옆쪽에는 구강용품들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윗칸에는 보들보들한 수건을 두었는데 색깔에 살짝 변화를 주어서 수건으로 색배치를 해주는 것도 보기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손이 덜 닿는 맨 윗칸에는 페이스 오일과 여분의 패드를 두어 수납의 질서를 마무리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정리한 곳은 옷장입니다. 제 옷장은 크게 3칸으로 나뉘어 있어서 처음에는 계절별로 나누어 관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기준이 제 손이 자주 가지 않더라고요. 바지를 접어서 걸어두면 어떤 바지인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준을 바꿨습니다. 외투, 상의, 하의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사계절 옷을 모두 합쳐도 저는 양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지금의 저에게는 가장 편하고 잘 맞았습니다. 사실 숙면이라는 키워드가 없었다면 드레스룸을 독립된 공간으로 두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어수선한 방 안에 널브러진 옷들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정말 나 자신을 귀하게 대하고 있었을까? 왜 옷은 가장 가까이 나를 감싸는 물건이잖아요. 외출 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옷들을 보면서 제 생활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옷을 다루는 태도가 곧 나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걸 조금씩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목표도 하나 생겼습니다. 20대는 경험을 통해서 저를 만들어가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제게 어울리는 결을 알고 저를 더 잘 대하는 방식을 옷을 통해서 실현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마흔이 되기 전까지 질 좋은 기본적인 옷들을 하나씩 제대로 갖춰두는 것. 이 과정이 저라는 사람을 조금 더 또렷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별로 활용도가 정해지면서 가장 고민됐던 게 화장대의 위치였어요. 가장 안정적인 곳은 침실이겠지만 이번 침실은 온전한 쉼을 위한 회복실, 수면방 이런 느낌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물건을 최소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서재 겸 옷방에 있는 긴 수납장 위를 화장대 영역으로 꾸몄습니다. 이곳에는 실버 액자로 가족 사진을 흑백으로 인화해두면 참 예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올해의 시작은 절제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어서 새 물건을 사기보다 있는 것을 아껴 쓰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요즘은 제 상황보다 더 많이 욕심내고 가지려고 하면 이상하게 속이 안 좋더라고요. 마음보다 몸이 먼저 반응해서 이게 스스로 절제하게 만드는데 꽤 낯설면서도 한편으로 고맙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사는 대신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울 하나를 정성스럽게 달아주었습니다. 메이크업 제품들은 3단 트레이를 활용해서 제 손길이 닿는 순서대로 정리해봤습니다. 맨 윗칸에는 그냥 파우치 안에 메이크업 제품들 대부분 넣어두고 그리고 립 제품 여분들을 따로 배치했습니다. 두 번째 칸은 헤어 제품과 여분의 스펀지 그리고 아직은 손에 닿지 않는 새 제품들 그리고 맨 마지막 칸은 당장 쓰진 않지만 버리기엔 좀 아까운 제품들을 두었습니다. 거창한 화장대는 아니지만 제 소신이 들어가 있고 소박하고 단정한 공간이 된 것 같아서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집을 정리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결국 정리는 무엇을 버릴까가 아니라 무엇을 남길까를 결정하면 쉽더라고요. 남길 것이 분명해지면 정리는 생각보다 단순해졌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에 둘까의 문제인데요. 공간의 역할을 되물으며 물건을 묶어주다 보면 내 생활 패턴에 최적화된 동선이 찾아집니다.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동선, 그 안에서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 5살 조카를 보며 깨달은 게 있었어요. 조카가 더 어렸을 때 그저 돌돌이 미는 걸 놀이로만 생각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정말 제대로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언니에게 신기해서 물으니 이제 제자리에 잘 둬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엄마가 정해준 명확한 자리가 있으니까 어린아이에게도 그 질서를 지키는 게 참 쉽고 재미있게 느껴지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나에게도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위치와 규칙이 필요하겠구나. 이전에는 그저 깨끗이 치우는 것에만 급급했는데 이번에는 공간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어요. 여긴 이런 공간이어야 해. 동의해? 이렇게 공간과 대화하면서 역할을 언어로 명확히 규정하고 나니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약속이 되더라고요. 내가 정한 질서 안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진 기분이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정리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올해는 여러분의 공간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스스로가 기꺼이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역할을 정해보면 어떨까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환경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 과정이 올 한 해 전체를 더 정교하고 정갈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원리 여러분의 1월 마무리와 2월의 시작에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또 저만의 깨달음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